감사하지 얼마나 그죠? 알아간 사람이 얼마나 이유가 없어. 아직 시간은 20분에 시작을 했는데 조금 전인데 그냥 50분이 계신다고 그러는데 아유 선생님 얼굴 잊어버리고 목소리 잊어버릴 뻔했어. 글쎄요 너무 오래 지었죠? 목소리도 잊어버리는지 않아. 너무 오래간만이야. 지난달에는 무슨 행사도 있고 예 행사가 많아가지고 안 받아서 심판이요. 어디 여행도 가고 그랬죠? 예. 다 끝나시오. 아니야 여러분 이것도 끝났어. 참 여행이 좋은 건데 네. 잘하셨어요. 그 이제 우리는 자꾸 잊어먹는 걸 잘한다, 그렇죠? 잘 까먹죠. 맞아요. 저번 달 지금 한 달 가까이 한 달 됐네, 꼭 그죠? 한 달 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거 다 잊어먹었죠. 얘기하면 말은 못해도. 그래도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다음에 얘기하면. 우리가 즐겨 먹는 머리 아플 때 먹는 타이레놀 있죠? 네. 또 아스피린. 네. 이거 뭐 가지고 만들어요? 잊어버렸지. 아스피린. 석유에서 만든 석유. 원유 있지, 원유? 요새 지금 이스라엘하고 하마스하고 전쟁을 하죠? 네. 이스라엘은 유태인들이고 하마스는 아랍인들이야. 근데 석유를 많이 내장하고 있는 데가 아랍 사람들이야, 그죠? 그러니까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이제 하마스, 그러니까 아랍, 팔레스타인하고 어떤 그러는데 이제 아랍 족속들이야. 사실 이제 그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면은 블레셋이라고 성경에 블레셋이라는 말 나오죠? 예. 블레셋하고 같은 말인데 블레셋 사람들하고는 달라. 그 뒤에 그 이슬람 그 이제 생겼을 때 모하메드라고 그러죠? 이슬람 상시한 사람. 그 사람 생긴 이후에 아랍인들이 다 거기가 블레셋 지금 가사 지금 가자라고 가자. 거기 이스라엘 가가지고서 이주했어요. 그러니까 원래 옛날 블레셋 사람들은 아니야. 근데 그 모슬렘 그 무하마드가 이슬람 교회를 창시하고 그때 제국을 다 만들었어. 이슬람 제국을. 그러면서 아랍 사람들이 그쪽에 가 살았어요. 근데 원래 살던 사람들은 유태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는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제 세계 2차 대전 전에도 살고 있었지만 후에도 이제 2차 대전 후에 독립을 했어. 이스라엘이 독립을 하면서 많이 이제 러시아, 소련이죠. 러시아에서 유럽에서 이주해가지고 유태인들이 많이 살게 됐어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땅에는 유태인들과 그 아랍 사람들이 같이 살고 있는데 이게 종교가 다르고 그래서 계속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전쟁. 테러가 일어나고 서로 화합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은 모슬렘, 이슬람 그 마호메트교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모하메드 이름이 원래 모하메드야. 그게 이제 아라비아, 사우디 아라비아에서 이제 종교를 만들었어요. 그 이슬람 교회. 한국에도 모스크라고 해가지고 그런 이슬람 교가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그런 이슬람 교와 이스라엘의 유태교와 또 기독교하고 좀 달라 유태교는. 그래서 유태교와의 갈등으로 같이 서로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테러하고 서로 자기가 주인이라고 해서 전쟁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문제냐면 석유가 문제예요. 석유. 예, 감사해요. 일단 끝나고 집사님 못 와요. 나를 물고 가니까 차원이. 그래서 석유가 굉장히 문제가 되는데 다행히 석유값이 올라가지 않고 떨어져 있어요. 그죠? 네, 괜찮아요. 그래서 괜찮은데 석유를 해서 원유를 우리나라가 수입해다가 그걸 이제 땔감으로 만들기도 하고 또 우리가 타고 온 디젤, 디젤도 만들기도 하고 또 가솔린, 휘발유라고 하죠? 가솔린도 만들기도 하고 한국도 만들기도 하고 그게 거의 연료로 쓰이는 게 97%야. 그 3%가 납타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연료를 쓰고 있는 그런 휘발유 이런 거 다 제거하고 남은 그 속에 화학 물질이 많이 있는 거야. 그 물질을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먹는 타이레놀도 만들고 그리고 우리가 입는 그
합성 섬유, 폴리에스터 있죠? 폴리에스터. 그것도 다 거기서 만든 거예요. 원유에서. 그래서 그것도 만들고. 또 여러분들 집에서 옛날에 솜잎을 썼죠? 예. 요새는 솜잎을 안 쓰고 가져온 뭐 써요? 카시미로잎을. 그것도 다 석유에서 만든 거예요. 석유에서. 솜잎을 목화에서 식물에서 따내는 건데 석유에서. 그 석유 가지고 못 만드는 게 없어요 지금 다. 페트병도 만들고 다 만들어요 다. 또 여러분들 즐겨 쓰고 있는 그 물티슈 있죠? 예. 집에서도 막 그냥 청소할 때 쓰고 그러죠? 그런 물티슈도 다 석유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석유가 모든 우리 생활에 있는 제품들의 원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석유의 중요한 걸 다 태워버리고 태워쓰고 중요한 건 3%만 가지고 쓰는데 석유가 없어지면 원유가 이제 지하에서 있는 원유가 다 떨어진 거는 이제 큰일 나. 그래가지고 그 원유를 좀 아껴야 된다. 너무 떼서 쓰지 말고 태워서 쓰지 말고 이제 다른 에너지 대체하자. 그래서 자동차도 휘발유로 안 가고 요즘 뭐래요? 전기차가 있죠? 전기차가 있고 뭐 이렇게 해서 자꾸 아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아끼지 않아도 막 태워서 쓰면은 뭐가 나오냐면 탄산가스가 나오는 거예요. 그럼 그게 기후변화를 일으켜요. 온실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비닐하우스처럼 그게 탄산가스가 배출돼가지고 지구를 덮어. 그럼 지구가 따뜻해지는 거야. 온난화. 그래서 기후위기야. 글쎄, 그래서 올해는 단풍이 잘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봐서 모르죠? 근데 단풍이 잘 안 들었대요. 저도 안 봐, 저도 못 보지만은 제가 뉴스 들어보니까 단풍이 잘 안 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후변화 때문에 너무 휘발유 이런 거 또 땔감으로 떼서 원유를 떼서 지구가 비닐하우스처럼 이제 비닐과 덮여놓은 것처럼 그 CO2 탄산가스 이산화탄소 그게 덮고 있어가지고 온난화가 일어나 온난화 지구가 더워진다. 옛날부터 지구가 점점 더워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기후 변화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비가 와도 옛날에는 비가 전국적으로 다 오는데 요즘엔 비가 오면 어디 집중으로 와가지고 엄청나게 와가지고 그냥 사람도 죽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이제 가을인데도 별로 안 춥더니 또 갑자기 또 추워지고 이런 기후가 이상한 우리 어렸을 때 기후하고 다른 기후가 오지 요새 이런 것들이 다 너무 많이 탄산가스 배출해서 그렇구나. 근데 그 원유를 갖다가 이제 땔감으로 뭐 휘발유로 쓰지 말고 잘 화학 제품 만드는 거 의약품이라든지 또 옷을 만든다든지 이런 걸 하는데 써야 된다. 이제 그런 게 이제 자꾸 이제 편리하게 하다 보니까 플라스틱도 많이 만들고 소리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안 나오는 게 없이 많이 나온다. 우리 주위에 있는 거. 어디에서? 원유에서 해다가 분리해서 휘발유 같은 걸 만들고 마지막에 분리한 것이 나프타라는 건데 그 속에 우리가 여러 가지 물질만큼 원료들이 있다. 그게 다 우리 사회생활에 쓰고 있는 모든 재료의 원료가 원유에서 나온다. 그러니까 이 원유는 모든 우리 제품을 만드는 중요한 물질이다. 아껴 써야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한번 했어요. 원유. 어쨌든 오늘은 원유가 못 만드는 곳이 많이 만들고 있지만은 오늘은 우리 몸에서도 못 만드는 곳이 많이 만들어내요. 화학물을 우리 몸에서. 우리 몸도 화학 공장이야. 그래서 그 요즘에 화학을 석유화학이라고 석유화학. 한국의 석유화학이 반도체의 기술, 석유화학의 기술이 세계에서 뛰어난 거야. 그래서 반도체 수출 많이 하고 석유화학 제품 많이 하는 거예요. 제 제자가 하는 회사가 한남하이테크라는 회사인데 그 회사가 테이프, 양면 테이프라는 거 있지? 양면 테이프? 네. 그걸 만들어 양면 테이프. 옛날에는 풀칠해서 벽지에 발랐는데 요새는 그렇게 안 해. 양면 테이프로 바르기도 하고. 딱 뜯어서 대문. 네, 대문 양쪽 다 붙어, 그죠? 네. 그리고 자동차 같은 거 뭐 이렇게 뒤에 그 엠블렘이나 그 저기 자동차에 뭐 이게 뭐 무슨 차라고 하는 거 붙이는 그 표시판 그것도 다 붙일 때 그걸 양면 테이프로 다 붙여놔요. 그래 그런 양면 테이프는 그게 석유화학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출을 해서 1년에 뭐 수출을 많이 했다고 상을 타고 막 그래요. 그 회사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석유화학 제품으로 석유 원유에서 나온 원료로 만든 제품, 그거를 석유화학 제품이라고 하는데 그걸 세계 시장에 팔아가지고 우리나라가 원유도 사오고 원유 안 나오지만 그것도 사오고 또 우리가 필요한 것도 사다가 수입해오고 그러고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가 과학이 많이 발달하고 세계에서 믿지 않는 그러한 귀한 나라가 됐어요. 요즘에 뭐 여러분들 보지만 한국이 살기가 얼마나 좋아졌는데 미국 사람이 제 친구가 LA에서 소아과 의사를 하다가 홍성진 박사하고 의사하다가 지난번에 이제 봄에 왔었어요. 한국에 왔더니 놀라는 거예요. 미국보다 한국이 더 잘 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실감해 못해요. 못하니까 아이고 참 불평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지금 외국에 나갔다 오면은 한국이 잘 사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외국에 나갔다 오면. 그래서 어쨌든 그 미국의 LA 하면 대단한 곳인데 거기서 평생 의사를 하고 이제 퇴임을 하고 한국에 자식들 다 데리고 손자들 데리고 내가 태어난 곳이 한국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러 왔는데 와가지고 하는 말이 놀랍다는 것뿐이에요. 한국에 이렇게 잘 사는 거. 한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이유가 왜 잘 살게 된 것 같아요? 왜 잘 살아요 한국이요? 옛날 독일 가서 돈도 여러 가지로 이제 많이들 배우고 과학과 이제 그렇죠. 교육을 잘 시킨 거죠. 그래서 다들 잘 살게 돼요. 옛날에는 딸은 서울에 공장이든지 식모로 보내고 아들만 가르쳤다고요. 집에 시골 어려운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했어요. 제가 미국 갈 때 제가 이제 요즘은 과기부 장관이 나오는데 요새는 뭐 과학기술정보 장관이 나오는데 자꾸 이름 바뀌어. 그 장관이 한국에서 미국 가는데 장학금을 받았는데 한 달에 1,500만 원을 이제 주는 거예요. 1,500만 원. 근데 그 1,500만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귀한 1,500달러에 내가 설명했어. 1,500달러. 그걸 저한테 주더라고 이제. 국가가 주는 장학금이라고 해서 그거 가져가면 미국 가면은 생활비도 되고 용돈도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다 내는 돈은 학교가 안 받고 그렇게 해서 또 했는데 그 1,500불이라고 우리나라 돈 요즘으로 하면 얼마인가? 한 요새 뭐 150만 원쯤 될 거예요, 그죠? 한 150 더 되나? 130 뭐 조금 더 되지 한 1,500불이면 한 200만 원쯤 되는 거죠. 그렇게 네, 그런 돈을 이제 생활비로 미국 가서 쓰라고 생활비로 이제 주면서 장관님이 저한테 하는 얘기가 이 1,500불이 얼마나 귀한지 아냐? 그 얘기해요. 글쎄요, 얼마나 귀합니까? 여쭤보니까 이 1,500불은 옛날에 제가 갈 때 그 흑백 텔레비전을 삼성전자에서 만들었어요. 흑백 텔레비전 보셨죠 옛날에? 네. 흑백 텔레비전 그거 만들었는데 그걸 만들 때 삼성전자에서 이렇게 일을 할 때 혼자 그걸 다 맞추는 게 아니라 분업을 해요. 쫙 줄 옆에 이쪽에서 뭐 꽂아주고 넘기면 그 다음에 꽂고면서 쫙 연결시켜준 거예요. 그런 일을 삼성전자에서 하는데 그때 주로 그런 일을 여자들이 시골에서 아들 가르치려고 서울에 보는 거예요. 그때 그걸 공녀라고 공녀 그렇죠? 공녀. 그렇게 해서 봉돌이 공녀 그랬죠? 그래서 하여튼 그렇게 여자들이 그냥 서울에 가서 서울이 아니라 요새 말하면 수원이지 수원. 그쪽에 영통 그쪽에 가서 삼성전자에 가서 일을 해요. 근데 그 일을 할 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쫙 연결시켜서 하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분업을 하는 거죠. 착착착착 옮겨가면서 또 타입하고 하면서 전체 마지막에 텔레비전에 나오게 하는 거죠. 근데 다 여자들이 이제 하는 건데. 근데 그걸 딱 끝에 화장실 갈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장관님 얘기요. 이걸 중단을 딱 시키면은 화장실 가야 되는데 그 많은 지금 말하면 공녀, 옛날에 공녀인데 그 일하는 그 아가씨들이지 다. 아가씨 화장실에 가려면은 그 많은 화장실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급한 사람 막 뛰어가는 거지. 뛰어가고 나머지는 좀 덜 급하면 가다가 이미 시간이 돼서 다시 와야 되고. 그렇게 하면서 한 대를 만들어서 중국에 수출하면은 얼마를 버냐 한국이. 얼마 벌 것 같아요?
1달러, 1불 번대요. 그러니까 화장실 가지 못하고 참아가면서 그 일을 해서 또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아가씨들이 그렇게 와서 고생하고서 해서 1달러 하나 파는데 당신은 한 달에 받는 돈이 1,500불이다 이거예요. 그럼 몇 대요 이게? 1,500대는 거죠. 그걸 만드느라고 애쓴 그 우리 아가씨들, 그때 아가씨라고 안 해. 공녀라고 그랬어. 근데 공녀는 생각 좀 하라. 그러니까 미국 가서 열심히 배워가지고 와서 한국에 와서 그 배운 기술을 가지고 한국에서 그걸 연구 발전시켜가지고 과학기술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생해서 일궈놓은 거예요. 우리 한국 지금 사는 거예요. 그래, 또 한 가지는 또 우리가 옛날에 뭐 미국에도 팔 게 뭐 있어요? 없으니까 뭐 했어요? 그 아주 여자들이 귀하게 여기는 머리 아니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가발하는 게 아니라 이게 머리 직접 그 뜯었어. 머리 파는 기억나요? 아, 노인네들 잘 데리고 가서 잘라가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머리를 잘라가지고 가서 미국에 가서 이제 가발 만들어서 파는 거예요. 이게 그냥 가발 공장에서 가발 수출을 한 거예요. 여자들 때문에. 제 친구, 저보다 선배인데 미국 가서 그 가발 파는 걸 했대요. 미국에서. 가발 파는 걸 막 하는데 어떤 사람 사진을 탁 찍더라고요. 찍어가는데 그것도 몰랐대요. 그런데 나중에 그 사람이 가발 팔다가 점점 미국에서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점점 그 다음에 야채 가게를 하다가 과일 가게를 하다가 그렇게 하면서 미국 사람들은 그러면 사격 일찍 와서 하면 싫어하니까 한국 사람이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과일 야채 파는 거를 하고 돈 벌어가지고 이제 공장을 만들어가지고 부자가 됐어요. 얼마 후에 왔더래. 누가 당신 옛날에 와서 가발 팔던 그 모습 찍은 사진 살 거냐고 그러나 옛날 기념님 그 사놓는 거지. 애들한테 내가 이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다 하고 보여주려고 팔아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렇게 못 살았던 우리나라 여자들의 그 귀한 얼마나 머리를 귀하게 여겼어요. 자르지도 않고 다 뒤에다가 뭐 비녀 꽂아가지고 했죠, 그죠? 예. 쪽쪽. 그렇게 했는데 그런 걸 아낌없이 잘라서 팔면서 벌었던. 여자들이 소변 보는 것도 참아가면서 만들어서 1달러 벌고. 머리카락 귀하게 아끼고 머리카락을 굉장히 아꼈어요, 여자들이. 그죠? 머리카락 되게 아껴. 해나니까 그냥. 네. 그렇게 해가지고 팔아서 한 푼 두 푼 모았어요. 또 모은 게 또 있어. 뭐가 있냐면 우리가 돈이 있어야 달러가 있어야 뭘 공장도 만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달러가 없는 가발 팔아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리고 일불씩 벌어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러니까 독일 정부에다가 우리가 1억 불만 꺼달라. 1억 불. 그 차관을 이제 하는 겁니다. 1억 불이 아닌가.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숫자는. 그 돈을 좀 독일한테 꺼달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보증을 내놔야 된다고. 보증을 써야 할 거 아니에요. 보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증을 쓴지 알아요? 그렇죠. 사람을 보증했어. 남자들은 관광의 광부, 여자들은 간호사.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들한테 월급 줄 거 아니냐. 근데 이 사람들이 독일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걸 보증을 삼아서 돈을 꺼달라. 그게 누가 박정희 대통령이 한 거예요. 그렇게 꺼다가 이제 공장을 짓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래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우리나라가 88년도에 뭐 했어요? 88년도 올림픽 했잖아요. 올림픽 하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83년도에 미국에서 그 교회 목사님 부부가 한국에 초청받아가지고 오셨어요. 대전 제1감리교회에 초청을 하셨다고 가신다고. 갔다 오셔가지고 제가 그 목사님 목사님한테 물어봤어요. 한국이 어때요? 그게 83년도니까 88올림픽 전이야. 사모님이 난 다시는 한국 안 간다고. 왜 그렇죠? 화장실 때문에. 그러니까 고속도로에 가다가 휴게실 가면은 화장실에 어떻게 앉아요? 쭈그리고 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미국 사람들 못하거든요. 요즘 쓰는 자변기가 있어야 되는데 자변기 없었잖아요. 또 부채식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다 보이게 다 했잖아요. 그죠? 네. 그래가지고 다시는 한국 안 간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올림픽을 하려니까 외국 사람들이 와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화장실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83년도, 84년도 올림픽에는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인천공항 없었어요. 김포공항에 내리면은 냄새가 나는 무슨 냄새? 화장실 냄새. 그 쉽게 말하면 똥 냄새가 나는 거죠. 맞아. 그러니까 그런 나라였는데 88 올림픽을 하면서 88 올림픽을 하면서 화장실 고치기 시작했어요. 제가 몇 년 전인가 스페인을 갔다 왔어요. 스페인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하고 한국의 고속도로 휴게소 화장실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한국이 좋은 거예요. 제일 잘해. 장애인 화장실 가보셨죠? 네.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잘해. 그게 세계에서 최고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된 것이 뭐 때문에 된 거예요? 88 올림픽 덕분에 된 거죠. 그러니까 누구 혼자의 공로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힘을 합해서 특별히 여자분들이 옛날에는 여자분들이 애는 더 많이 썼어. 남자보다. 그 동생 가르치려고 오빠 가르치려고 다 식모살이 가고 요새는 식물하고 만들지 가사도우미 가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서 했다고. 근데 이런 정도로 어렵게 이제 살았는데 지금 한국이 그렇게 이제 발전을 시켜가지고 했어요. 근데 한국은 원천 기술, 그러니까 원천 기술이라는 게 있고 또 우리가 하는 지금 한국이 하는 것은 이제 가공 기술. 그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걸 잘 가공해가지고 어떤 물건을 만들어내는 거.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양면 테이프의 원천 기술은 미국의 3M이 가지고 있어. 3M이라는 회사 들어봤죠? 스카치 테이프라는 말 들어봤죠? 네. 그 만든 회사가 3M이야. 스카치 테이프 처음 나온. 네. 그런데 그 3M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이제 그걸 원천 기술을 잘 가공해가지고 개량해서 미국에서 3M에서 만드는 그 테이프 가격보다 한국에서 만들 때 더 싸게 하는 기술을 한국에 발전시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술은 가공 기술이 많아요. 어떤 원천 기술을 가지고 그걸 활용해가지고 무슨 제품을 만들어내는 데는 한국이 뛰어나요. 그러나 원천 기술 만드는 데는 지금 못 따라요. 미국은, 일본은. 그래서 한국이 올해도 얼마 전에 노벨상 발표했죠? 노벨상. 네. 노벨상 탔어요? 못 탔어요? 못 탔죠? 외국만 탔죠? 네. 그 노벨 화학상, 우리 화학이니까 노벨 화학상 뭐가 타는지 알아요? 퀀텀 닷이라는 거. 퀀텀 닷. 그 어려운 말인데 퀀텀 함자를 퀀텀 닷. 퀀텀 닷. 거기에 이제 조그만 미세한 거. 그 이제 예를 들면 한 100나노미터, 100나노미터, 뭐 500나노미터 이런 작은 입자를 만들어 가지고 그 다트가 입자라는 뜻이요. 그걸 가지고 이제 뭘 한 거예요. 그래서 텔레비전도 만들고 또 그 디스플레이에서는 텔레비전도 만들고 또 그런 원텀 닷 가지고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 만든다 해서 그런 퀀텀 닷 그것을 개발한 사람들한테 노벨 화학상을 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 퀀텀 닷으로 우리가 아주 삼성이라든지 이런 데서 질 좋은 그 텔레비전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화면을 만드는 데 이거 쓰는 거예요. 그거는 그 퀀텀 닷을 참 만들고 하는 거는 외국의 원천 기술이고 그 퀀텀 닷을 이용해 가지고 화면을 아주 밝고 좋게 만든 기술은 누가 가지고 있어? 삼성이 가지고 있는 거죠. 한국은 그런 기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노벨상은 못 타도 이제 외국의 시장에서 제가 80년대에 미국 갔을 때 그 텔레비전 나올 때 반품 시키는 것 보면 다 삼성 텔레비전이었어. 칼라 텔레비전 처음 나올 때인데 그런데 그때 인기가 좋은 게 일본의 소니 텔레비전 들어봤죠? 소니? 그런데 지금 세계 시장에서 삼성 텔레비전, LG 텔레비전, LG 가전제품, LG 세탁기, 냉장고 이거는 못 따라가. 한국 못 따라가. 일본 소니는 지금 거의 망하다시피 했어요. 저는 이제 미국 가서 소니 사기 싫어가지고 미국 걸 샀어요. 미국 걸. 근데 지금도 뭐 미국에 가서도 삼성, LG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나은 거예요. 80년 만에 반품되기 나쁘다고 반품시켰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가공 기술이
아주 세계적인 수준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수출을 해야 돼요. 수출을 해야 우리가 먹고 사는 거예요. 수출을 해요. 그 석유화학 제품과 그 전자제품 이것들을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이제 한 게 88 올림픽 때 그 이제 전야제를 하잖아요, 그죠? 전야제 할 때 이태리에 유명한 국민 가수가 있었어요. 나나 무스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이제 전야제에서 한 노래가 뭔지 알아요? 그 한국의 올림픽 때 전야제에 국민 가수 이태리의 유명한 가수가 와서 노래를 불렀어요. 그 전야제 행사에서. 왜냐하면 이 올림픽 대회를 빛나게 하기 위해서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불러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거죠. 그게 전야제지 그게. 그때 나나 무스쿨이라고 하는 여자 가수가 와서, 근데 그 가수가 굉장히 이태리에서 유명한 가수야. 세계 사람 다 아는 가수야. 와서 불렀어요. 그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알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노래. 어메이징 그레이스를 불렀어요. 나의 어머니. 네? 그 우리 찬송가도 꽤 나와.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송가. 아베 마리아.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불러가지고 영어로 불렀죠. 불러가지고서 이제 했어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의 저자가 누군지 알아요? 작자가? 모르죠 우리는. 그 뉴턴이야 뉴턴. 뉴턴인데 뉴턴이 두 사람이 있어. 과학자 뉴턴이 있고 그 목회자 뉴턴이 있어. 목회자 뉴턴이야. 목회자 뉴턴은 존 뉴턴이야. 존 뉴턴. 그 다음에 과학자 뉴턴. 마율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뭐 떨어지는 거 보고서? 사과 떨어지는 거 보고서. 그건 아이삭 뉴턴, 이삭 뉴턴이야. 이삭과 요한 다 이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 기독교인들이야. 그 존 뉴턴도 기독교인이고, 이삭 뉴턴도 기독교인이야. 다 과학자지만 하나는 목회자입니다. 그 존 뉴턴이 본래 뭘 했냐면 선원이야, 선원인데 영국의 선원인데 뭐 했냐면은 아프리카에 가서 흑인들을 붙잡아다가 미국에다 파는 거였어. 그래서 파는 거였어. 말하는 유태인들이었어. 파는 거였어. 그 좋았어, 나빴어요? 나쁜 일을 했어요. 나쁜 일을 해서 그런지 어쩌지 그 사람이 실명을 했어. 눈을 잃었어. 눈을 잃었어. 우리가 찬송가 보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준연애라고 하는데 거기에 잃었던 그러니까 못 봤다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보게 됐다는 얘기. 그 얘기를 한 죽었던 생명이 이제 살고 잃었던 실력을 다시 얻었다고 하는 가사가 나와요. 그런 그 실명을 했던 그런 존 뉴턴이 생각하니까 참 옛날에 죄를 많이 졌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은 육신의 눈은 잘 안 보이지만은 영적 눈은 잘 보일 수 있다 하면서 지금 가사가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그러니까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면서 이제 이렇게 승리를 했다 하는 뜻으로 그 나나 무스쿨리가 한국도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지만은 이 올림픽을 통해 가지고 잘 사는 나라가 됐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불렀을 거야 아마. 그 얘기는 못 들었지만은 그렇게 불러가지고 한국이 88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크게 발전했어요. 그러니까 88 올림픽을 유치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게 문재인 정권이 싫어하던 누구요? 전두환이 유치했어요. 그리고 88 올림픽은 누가 이슈했어요? 그렇게 민주당 정권이 싫어하던 누구요? 전두환 아니 바로 노태우가 88 올림픽을 했어요. 해체했어요. 그러니까 물론 구태타 이렇게 해가지고 정권 잡으면 나빠요. 근데 좋은 점도 있죠, 그죠? 그런 좋은 점도 했죠. 올림픽을 유치해서 또 올림픽을 개최했어. 그래가지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서로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거지 누구 혼자의 공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공을 너무 그냥 편을 가로놓으면 안 돼요. 다 합력해서 다 함께 한 거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균형 잡힌 시각이 필요해요. 좌나 우로 치우치지 말고 성경에 그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좌도 가지 말고 우도 가지 말고 같이 합해서 또
좌익, 우익 그래. 좌익, 우익. 여기서는 좌파, 우파 그러는데 좌익, 우익 그랬어요. 좌익이란 말이 뭐예요? 익이 뭐예요? 익이? 날개 익자예요. 그러니까 좌측 날개, 우측 날개. 비행기도 그렇고 새도 그렇고 날개가 양쪽에 다 있어야 날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익, 우익이야. 너무 좌익이 우익을 무시해도 안 되고 너무 우익이 좌익을 무시해도 안 돼. 같이 해야 돼. 같이. 그래서 좌익, 양날개가 있어야 새도 날 수 있고 비행기도 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같이 화합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우리나라가 그게 아닌 거야 지금. 그죠? 그래가지고 서로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는 화합시키는 그런 통합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서로 사는 거예요. 우익 사람들은, 우파 사람들은 김대중 정권 뭐라고 하는데 또 그래도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또 어렵지만 우리 문재인 케어라는 거 있어요. 문재인 케어. 들어봤죠? 암 걸리는 거 치료비에 5%만 내고 나머지 95%는 다 보험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걸 문재인 케어라고 해요. 그거 좋아요, 나빠요? 좋지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점.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돈이 또 많이 들어가. 그러면 또 부자들 세금을 좀 내면 되고 기부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들 막 욕하면 돈 안 내요. 아들만 주고 막. 근데 부자들 다 칭찬해주고 부자가 참 잘한다. 이렇게 해주면은 돈을 더 많이 낸다. 돈 많이. 근데 지금은 막 부자들은 막 욕해. 돈 버는 거, 국가가 해줘서 버는 거니까 돈 내놓으라고. 뺏어가기도. 그래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는 나눔의 종류, 어려운 사람. 이게 성경에도 계속 나와.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 도와주라는 거예요. 고아, 부모가 없는 사람, 과부, 혼자 사는 사람들. 그 다음에 나그네는 이방인들. 우리나라에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 시골에 와서 농사 짓는 사람 많이 있죠. 그 사람 구박하면 돼, 안 돼? 안 돼요. 잘 배워야죠. 나그네니까. 나그네를 잘해줘요. 근데 막 조금 그냥 왔다고 막 구박하고 그냥 집도 좀 이렇게 잠 좀 잘 자야 되면 막 그냥 빈하우스에 자다가 또 얼어 죽기도 하고 불나 죽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잘해줘야 되죠. 마찬가지로 그러려면은 우리가 어려운 사람도 잘 도와주고 그렇게 하도록 해요. 같이 함께 공동으로 사는 마음, 자치, 구축이 함께 하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돈을 낸 사람을 굉장히 올려줘요. 아주 칭찬해주고. 그러니까 미국은 돈을 많이 내요. 어떤 사람은 플라스틱, 우리 화학계통 회사 사장님이야. 나는 이제 11조를 교회에다 내는 게 아니라 11조 들어봤죠? 네. 11조를 내는 게 아니라 나는 10의 9조를 내겠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부자인지 10의 9조를 내고 10의 1조도 우리 못지않게 잘 사는 거야. 그러니까 마음먹기 달리는 거죠. 그죠? 10의 9조 많다. 그러나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더 많이 벌면 10의 1조도 굉장히 크다. 보고만 살아도 된다 이거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의 9조를 교회에다 내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다 내면 그 교회를 그냥 헛되게 쓰는 게 아니라 다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쓰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사람 도와줄 수 있지만 교회에다가 내가지고. 한국은 교회에다가 헌금하면은 10%밖에 세금을 안 깎아줘요. 조금밖에 안 깎아줘. 미국은 교회에다 헌금 내면 100% 다 깎아줘. 그러니까 헌금 많이 낼수록 좋은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많이 내봐도 90%는 못 받으니까 10%만 혜택 받으니까 손해니까 안 내는 게 많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자꾸 부자는 어려운 사람 많이 내게 하고 교인들은 헌금 많이 해가지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게 하고 또 교회가 어려운 사람 또 도와주지 않으면 또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벌 줘, 교회가. 교회가 그냥 자기들이 그냥 먹고 쓰고 하면 안 돼요. 어려운 사람. 성경에 나온 말이니까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도와주라. 11조는 어디다 써야 되느냐? 제사장에 쓰고 나머지는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도와줄 때 쓰라고 했어요. 근데 한국은 11조는 다 그냥 목사님다 가지면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눠주는 거예요. 이런 나눔의 역사가 있고 서로 화합하는 역사가 있어요. 한국이 잘 써서 안 그러고 보면 서로 망하는, 서로 치고 망하거든요. 요즘에
우리가 우리 뭐 기사 같은 거 보면 난 잘 기사를 잘 안 보는데 그 기사에 그렇게 큰 그런 싸움하는 얘기만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난 그 인터넷으로 그 신문이라든지 정보 그것만 보는데 내가 좋아하는 과학적인 정보만 자꾸 봐요. 그래서 강의도 하고 과학적인 상식도 늘리고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런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이유도 그런 과학기술을 발전시켜서 지금 시장에 가서 우리 물건을 팔을 때 비싸지도 않고 또 질도 좋은 제품을 만들어내서 세계에서 세탁기 하면 LG 걸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최고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런 기술을 발전을 시켜야 된다. 우리는 이제 나이가 먹었지만은 그런 기술을 못 발전시켜도 아 과학이라는 게 뭐구나, 생활 속 화학이 뭐구나 하는 거를 잘 알아야 돼요. 요즘에 이제 하는 것이 이제 사람 인체에서 화학 작용을 할 수 있는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 사람 몸은 화학 공장이랑 똑같아요. 그 화학 공장 중에서 중요한 물질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중요한 물질이 뭔지 알아요? 호르몬이에요. 호르몬. 호르몬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호르몬이 뭐냐면은 화합물이에요. 화합물. 화합물을 화학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호르몬을 만들어내요. 그 호르몬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많은 게 있어요. 내가 지난번에 한번 몇 년 전에 강의한 것 같은데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들어봤죠? 네. 뭐예요? 무슨 호르몬이에요? 네. 네? 그런데 아이고. 다시 한번 했죠? 네. 수면 호르몬이야. 아, 멜라토닌. 한번 따라해볼까요? 아직 좀 안 해볼게요. 멜라토닌. 멜라토닌을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요. 우리 뇌 속에 조그만 그 솔방울 샘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멜라토닌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솔방울 샘에서. 그럼 그거는 언제 나오냐면은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확 만들어내요. 그러면 그게 막 나오면은 뭐예요? 졸려요. 잠을 자는 거예요. 그래서 수면 호르몬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멜라토닌이 안 나오면은 잠을 못 자. 밤에 잠 못 자는 사람들 있죠? 네. 왜 멜라토닌이 적게 나오습니까? 근데 멜라토닌이 왜 적게 나오냐? 나이가 먹어서도 그렇긴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영상을 많이 봐서 그래요. 영상을 많이 봐서. 그래서 그 밤에 깜깜해야 되는데 푸른색 빛이 많이 나오면은 멜라토닌을 못 만들어내요. 안 나와. 그래서 많이 안 보는데요. 네. 그래서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야 잠을 자야 돼요. 근데 낮에도 멜라토닌 나오면 어떻게 돼요? 졸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낮에 졸려서. 그러니까 우리는 밤에 자고 낮에 활동하게 돼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그게 거꾸로 돼가지고 낮잠 자고 밤에 잠 안 자고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낮잠은 자지 말고 밤에 자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려면 멜라토닌 나올 때 자야 되는데 멜라토닌 잘 나오게 해야 되겠죠. 그게 수면 호르몬이에요. 지난번에 했던 거 다 잊어먹으셨네. 멜라토닌.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수면 호르몬이 많이 나올 수 있느냐. 밤에 수면 호르몬 많이 나오게 하려면 첫째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불 켜놓고 또 뭐 휴대폰 켜놓고 또 뭐 유튜브 같은 거 많이 듣느라고 휴대폰 켜놓죠. 유튜브 듣느라 우리는 안 보지만 그냥 듣느라고 휴대폰 켜놓는 시간 수 있어요. 그것도 안 돼. 빛이 나오니까. 우리가 눈이 안 보여도 조금 보이니까 그 빛이 이제 그 시신경하고 연결이 돼 있어가지고 빛이 있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밤에 10시 이후에는 그거 켜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휴대폰 켜놓지 말고 그 재미난 유튜브도 보지 말고 드라마도 보지 말고 빛이 나오면 안 돼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밤에 잠자기 전에 우리 10시에 잔다. 11시쯤 자는 게 좋다고. 11시에 잔다 그러면은 3시간 전에 몇 시간? 3시간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말아야 됩니다. 배고파서 어떡해? 출출하다고 밤에 야식하면은 안 돼. 진짜 채 그냥. 그럼 멜라토닌이 안 나와. 야식하면. 왜? 그 먹은 거를 어떻게 해야 돼? 우리 물 속에서 소화시켜야 돼. 소화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다 가가지고 멜라토닌 만드는데 힘이 드는데 못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시장하다가 밤에 간식을 드시면 절대로 안 돼. 근데 몇 시간 전에 3시간이니까 참을만 해. 그 자기 전 3시간 전에는 괜찮아. 그 3시간 후에는 안 된다는 거지. 여러분 어때요? 생활 가운데 3시간 전에 드시는 분 계세요? 근데 선생님, 네. 금방 먹고 금방 다 어떻게 돼? 안 좋지. 그 잠이 오는 사람들은 뭐 괜찮지. 근데 아이고, 잘 먹으면 먹고서 금방 자는 사람들이 식곤증이라고 그래. 식곤증. 자는 사람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사람은 안 그렇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 식도에 그 막이 이렇게 막아주는 게 있어요. 식도에. 그 식도에 그 이제 고개에 딱 다치는 사람, 젊은 사람 다치는데 나이가 들수록 그게 안 다쳐. 그래가지고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게 있어. 들어보셨죠? 네. 역류성, 역류한다 이거. 위에서 있는 물건이 트림하든지 하면서 쭉 올라온다 이거. 식도로. 그러면 식도가 속 쓰린 게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데 뭘 먹고서 트림할 때 신목이 오른다 그러죠. 떡 같은 거 먹고서 있으면은 채소 안 먹고 그러면은 신목이 올라와서 목이 실맛이 나면서 쓰리죠. 그게 역류성 식도예요. 역류성이에요. 혈흔. 근데 그게 너무 잦으면은 역류성 염증이 생겨요. 식도 염증. 그리고 너무 잦으면은 식도암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밥 먹고 서 있어야 되지. 앉아있는 것도 서 있는 게 낫지. 서 있어야 되지. 누워있으면은 역류성 식도염에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다 걸리는 건 아니야. 그러니까 막아주는 것이 강한 사람은 괜찮아. 밥 먹고 자도 속 쉬는 게 없다. 밥 먹고 자다가 깨도 속이 안 쓰리다 하면 되는데 자다가 깨면 속 쉬어가지고 물 먹는 사람 있죠? 물 마시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은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다가 금방 일어났는데 속이 쓰린 사람들은 안 좋은 거야. 그러니까 먹고 자지 말고 다 3시간 후에 자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 생활 습관인 거죠. 어쨌든 그렇게 이제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이제 호르몬이 있다. 그리고 그런 호르몬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코르티솔이라고 호르몬 들어봐서 코르티솔. 멜라토닌은 더 쉬운데 멜라토닌 약도 있어요. 약도 파는 게 있는데 비행기 타고 외국 가면은 시차가 적응 안 된 사람한테 주는 약이 있는데 그 멜라토닌 유명한데 이름이 많이 알렸는데 코르티솔을 알려져 있어요. 그거는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해요. 스트레스 호르몬. 그러니까 그 멜라토닌은 수면 호르몬이야. 그 다음에 코르티솔은 따라해볼게요. 코르티솔. 어려운 말인데 그냥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하면 알아두세요. 그게 있다는 거. 코르티솔.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또 우리가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은 우리 몸에 콩팥이 있죠? 네. 콩팥의 위에 이렇게 모자 같은 것이 있어요. 그걸 부신이라 부신. 신자가 콩팥이야. 신장. 콩팥. 부신. 따라서 부신. 부신에서 호르몬이 많이 생겨. 그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해. 부신의 피질. 표피죠. 거기에서 호르몬이 생겨요. 근데 코르티솔은 부신 피질 호르몬이라고 해요. 부신에서 나와. 그거는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잠잘 때 알람 켜놓고 자는 사람들 있죠? 알람 켜요, 안 켜요? 그러면 안 된다는데. 그래서 알람을 마음이 쓰면 깨지자고. 억수 깨게 하는 거예요. 그죠? 알람이. 근데 말씀 좀 들어요. 그래서 알람 안 켜고 안 하는 게 최고 좋아요. 잘만큼 잠 깨는 게 좋죠. 근데 약속이 있고 기차 타고 가야 되고 또 어디 가야 되고 그러고 또 아침에 밥도 또 지어줘야 되고 애들 그러려면 알람 켜고 자잖아요. 또 새벽기도 가려면 또 켜고 자잖아요. 그러니까 알람을 켜놓는데 알람을 켜면 띠띠띠 소리가 나잖아요. 그 소리가 이 부신 피질 호르몬에서 코르티솔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그게 나와가지고서 멜라토닌을 없애주는 거예요. 멜라토닌이 못 나오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줘가지고. 그래서 스트레스란 말은
옛날에 우리 이제 옛날 사람들은 그냥 우리 몸으로 다 했어요. 몸으로. 지금은 다 편안하게 나는데 옛날에는 뭐 집도 없이 그냥 원시인들은 산에서 막 이제 지내고 막 그러면서 뭐 사자가 나오면 막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그때 도망갈 때 피하라고 지금 너 위험해 하는 거를 알려주는 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그러니까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주 나쁜 건 아니야. 필요시에 또 해주는 거예요. 그럼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서 띠르띠르하는 소리에 깨면은 멜라토닌이 안 나오게 되고 이제 깨는 거예요. 그 같은 사람들만 깨가지고 졸리니까 뭐 마셔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뭐 카페인도 멜라토닌을 없애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낮에도 좀 졸리면 커피 마시면 좀 덜 졸리죠? 네, 커피. 그게 카페인이라는 성분이 거기 들어있어. 그 카페인이 멜라토닌, 졸린 거는 멜라토닌 때문에 멜라토닌. 근데 밤에 충분히 자고 그러면은 멜라토닌 밤에만 나오는데 밤에 못 자면 낮에도 졸리다 하고는 그거는 낮에도 멜라토닌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이 햇빛하고 관계가 없이 막 나와가지고 햇빛도 마찬가지. 햇빛이 쪄있면은 멜라토닌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잠이 깨는 거예요. 햇빛을. 그러니까 새벽에 졸리면은 커피를 마시기도 하고 햇빛을 쫙 쬐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그러면은 훨씬 졸림이 없어져요. 왜? 코르티솔 때문에 우리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그 수면 호르몬을 없애줘서 그래요. 근데 아침에 막 일어나서 그 알람 소리 듣고 일어났어. 졸리다고 또 저걸 또 먹어. 커피를 마셔. 그러면 좋을까 나쁠까? 나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우리 몸에서 코르티솔이 나와가지고 멜라토닌을 없애주도록 해야 되는데 안 나오게 해줘야 되는데 커피를 해가지고서 하다 보니까 커피의 카페인 성분과 코르티솔 같이 막 작용을 하다 보니까 코르티솔이 우린 필요 없는가 봐. 커피가 다 해결하니까 우리 만지지 마라. 나오지 마라. 그래가지고 코르티솔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매일매일 커피 한 마시면 안 되게 되는 거예요. 아침마다. 그런데 가장 좋은 커피의 습관은 잠이 깨어가지고서 1시간 후에 마시는 게 좋은 거예요. 그만 마시지 말고. 우리 어디 같이 여행 가고 자고 살 때는 아침에 일어나서 커피 마시고 그러잖아요. 그러지 말고 1시간 있다가 마셔요. 그게 식후든지 식전이든 상관없이 식후가 더 좋지. 1시간 후에 일어나서 1시간 지나면 밥을 먹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커피 마시는 건 괜찮은데 빨리 새벽에 나서 커피 마시는 건 안 좋다. 왜? 카페인이 코르티솔을 분비하는데 부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다. 못하게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그걸 해야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고 수면 호르몬이 있다. 그런 거를 우리 몸에서 만드는 거예요. 아까 얘기할 때 뇌에서 만드는 거는 뭐라고? 수면 호르몬을 만들어내고 이름을 몰랐어요. 멜라토닌인데 뭐라고 그러고 또 멜라토닌. 한번 다시 따라해볼까요? 멜라토닌. 좀 과학을 배웠으니까 좀 그 정도 배워줘도 괜찮죠, 그죠? 멜라토닌. 뭐라고 무슨 호르몬이라고? 수면 호르몬. 이 뇌에서 나와요. 뇌에서. 근데 이 뇌에는 그런 호르몬을 만드는 게 많은 곳이 있어요. 뇌하수체라는 거 들어보셨나? 뇌하수체. 거기서도 호르몬을 만들어요. 거기는 이제 부신피질 호르몬을 자극시키는 거예요. 부신피질아 빨리 스트레스 호르몬 만들어내. 스트레스 호르몬은 또 아까 코르티솔 만든 게 그러니까 그 아드레날린이라고 들어보셨나? 아드레날린. 그것도 스트레스 호르몬이야. 그것도 아드레날린을 막 그럼 아드레날린만 나오면은 그 아까 얘기한 코르티솔 같은 거 막 전달해줘. 빨리 뇌에다가 전달해서 잠 안 자게 한다든가. 지금 큰일 났어. 뭐가 왔어. 이렇게 통증이 있을 때, 다쳤을 때, 지금 통증이 막 온다고 할 때 그런 것들을 제가 알려주는 게 역할을 해요. 그 통증이 어디가 지금 손에 어디 껴있어. 아프잖아요? 그거 빨리 빼야 되잖아. 안 아프면 뺄 줄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빼려면 빼게끔 하려면 통증이 있어야 되잖아. 통증이 나쁜 게 아니고. 그게 스트레스 호르몬이에요. 통증이 나는 거. 그런 호르몬이 이제 부신피질에서 나오도록 뇌하수체에서는 부신피질 호르몬 자극 호르몬이 또 나옵니다. 호르몬이 참 많아. 굉장히 많아. 그게 나와가지고 이제 부신피질 내려가서 빨리 코르티솔 나오고 아드레날린 나와가지고 얼른 손을 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부분들이 뭐 나이 드신 분들이 허리가 아프다고 핫백을 하고 자는 사람도 있어. 핫백하고 잠을 쉬지 않죠? 등원에다가 이렇게 핫백하고. 그러면 좀 시원하고 좋지요? 아프니까. 근데 그 핫백이 시원한 거는 그 열 때문에 감각을 무감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지 차가운지 모르면 이게 열 때문에 감각이 무감각하니까 아픈 것도 무감각해져. 그러니까 난주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너무 오랫도록 높은 온도로 온도가 처음에는 얕았는데도 한참 하면 뜨거우면 못 느껴요.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보면 알잖아요. 처음엔 발도 못 넣는데 그 목욕탕물 식은 것도 아닌데 나중에는 한참 있다 보면 물속에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우리 몸이 느끼는 그게 이게 뜨거운 것도 차원에는 힘이 생겨서 그래요. 그러니까 뜨거운 거를 못 느끼게 무감각해지는 뜨거운 그렇게 돼서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우리는 그래도 잘 느끼는데 너무 뜨거우면은 그냥 튀어나와 밖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개구리는 그걸 못해. 뜨거운 줄을. 개구리는 천천히 차가운 데로 들면 끝까지 타서 막 익어서 죽을 때까지 몰라 물속에 있는 거야. 개구리 튀어나오려고 안 해. 그러니까 개구리가 뛰어나올 수 있는 거리에다가 뜨거운 물을 막아요. 그럼 뜨거운 처음에는 차갑게 했지만 들어가서 놀다가 조금 덮였어. 그래도 놀아. 좀 더 덮여도 그래도 놀아. 이제 익어서 죽을 정도가 돼도 뜨거운 줄 몰라. 안 튀어나와. 그냥 죽어버려. 개구리가 그래. 그 사람도 그럴 수가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발암물질 중에 한 가지 뭐냐면 65도 이상 되는 온도의 음식, 발암물질. 65도 이상 되는 음식. 여러분들 뜨거운 국 그냥 금방 끓인 것도 그냥 치면 뜨겁다고 하다가도 혀도 좀 돼도 그냥 먹다 보면 먹어지잖아요. 그거는 발암물질을 먹는 거야. 65도 이하로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뜨거운 거 먹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뜨거워야 좋다. 이게 시원하다고 해. 뜨거운 거 먹으면서 시원하다고 해. 그건 또 안 좋은 거예요. 나도 마찬가지 조금 뜨거운 걸 좋아하는데 그게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뜨거운 걸 먹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어쨌든 그걸 느끼는 거죠. 그래서 핫백 같은 거를 하고 잠은 오래 자니까 안 좋아요. 잠깐 하고 있는 건 괜찮아도 오랫동안 하는 건 안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호르몬하고 이제 통증입니다. 통증이라는 것은 스트레스 호르몬이다. 근데 통증만 호르몬, 스트레스 호르몬이 아니라 여러분들 겨울철 되면은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그게 없는데 나이가 들수록 가려움증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피부에 우리가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때라는 거 있죠, 때가 나쁜 게 아니야. 때가 아니야.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물질이야. 우리 피부를 보호하는 물질인데 사람들은 그 때를 벗겨내려고 애있어. 때 수건으로 막 박박 문제를 대는 거예요. 그러면은 피부 건조증이 생기는 거야. 피부 건조증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 피질이 덮어주고 있어야 건조증이 안 생겨. 기름기가, 때가 약간 기름기가 있잖아요. 그죠? 그 비누질 칠해야 때가 잘 벗어지잖아요. 기름기. 그러니까 비누라고 하는 거는 기름을 떼어내는 거예요. 계면 활성도 옛날에 배운 건데, 계면 활성도. 근데 그걸로 피부를, 근데 비누질만 칠하고서 그냥 물을 씻어도 기름이 다 빠져서 이게 피부 건조증이 생길 수 있는 그 기름기가 없어지는데, 그렇게만 하는 게 아니야. 때 수건으로만 밀어대는 거야. 그거는 돼, 안 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 때가 아니고. 우리가 샤워도 하고 목욕도 하는 그 이유는 뭐냐고 그러면은 가장 큰 이유는 뭐 겨드랑이라든지 이런 데서 냄새가 나잖아요. 그죠? 그런 냄새를 제거하는 게 주목적이지 피부를 벗겨내는 게 주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냄새 제거하도록 비누에다가 향수를 향 이런 것도 있다. 그걸로 하고 때는 빌려내지 말고. 어떤 피부과 의사는 절대로 샤워 물로만 하지 비누 칠하지 말라는 사람도 있어. 피부과 의사가 그래요. 나는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때라고 생각하는 기름기는 피부를 보호하는 거다. 피부 건조증이다. 근데 가렵다 할 때 피부 건조증이 있을 때 가렵다. 피부가 건조하니까 가려움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가려우니까 가렵지 않게 뭐 로션도 바르고 이렇게 하고 물도 바르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가려울 때 막 긁는 사람들이 있어. 긁어요. 긁으면 시원하다가 더 가려워지잖아요. 못 느꼈어요? 가려운데 긁으면은 조금 처음엔 시원한데 그 다음엔 더 가려워져. 더 긁어야 돼.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려울 때는 긁지 마라. 긁으면 시원하다가 더 가려워져. 그럼 더 긁어져. 그럼 피부가 손상이 오는 거예요. 그 경험해 보셨어요? 해봤어요. 해봤죠? 그러니까 가려울 때는 긁지 말고 뭐 해야 돼? 따뜻한 물로 문질러. 가려운 부분은. 그러면 가려움증이 없어져. 왜 그러냐면은 가려움증은 스트레스 호르몬이야. 아까 얘기했던 코르티솔이지. 그 피부가 너무 건조해. 조금 건조하지 않게 만들어. 하고 하는 신호가 우리한테 오는 거예요. 그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증도 그렇고 그런 것들을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 머릿속에서 손등이 가렵다 하고 느낄 때는 뇌에서 그걸 알아차린 거예요. 그럼 빨리 거기다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이제 통증을 치료하는 호르몬을 아까 얘기한 통증 완화시키는 것이 이제 행복 호르몬 같은 것들인데 그런 걸 빨리 보내라고 하고 그런 시대가 와요. 근데 그게 빨리 안 이루어지니까 막 우리는 긁어버릴 수밖에 없어. 긁지 말고 가려운 부분은 따뜻한 미지근한 물에다가 적시고 있어라. 왜 가려움을 느끼느냐? 피부가 뭐해서? 피부가 가려운 게 왜 그래? 피부가 가려움 건조해서. 건조하다는 건 습기가 많다는 거 적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야. 그 습기가 뭐야? 물이야. 물이 습기야. 그렇게 해서 하라는 거죠. 그런 가려움증도 이게 스트레스 호르몬의 일종이다. 어쨌든 행복 호르몬이 세로토닌이고 그 다음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코르티솔이다. 그렇게 이제 그 아드레날린은 그 코르티솔을 빨리 전달시켜주는 거다. 어쨌든 우리 몸은 통증과 가려움증과 또 위기, 위험. 지금 저 앞에 지금 그 뱀이 있어. 그 뱀이 있으면 어떻게 피해야 되냐. 그런 마음을 갖게 해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우리 몸속에 있는 거죠. 그게 아까 얘기한 대로 부신피질 호르몬. 그게 다 화학물이야. 화학이야. 그런 물질들이 우리 몸속에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 몸은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는 공장이다. 근데 그런 공장이 우리 몸에 잘 돌아가야 되는데 잘 안 돌아가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대로 세로토닌이라든지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호르몬들은 전부 다 뭐로 만드냐면은 단백질로 만든 단백질은 아미노산이 모아지는 아미노산이에요. 근데 우리가 단백질이 많은 음식이 뭐예요? 단백질 많은 음식이? 그렇지. 콩, 두부, 우유, 그 다음에 고기, 그죠? 고기? 단백질이 많은 거예요. 달걀. 근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소화되면서 아미노산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이 아미노산이 다시 결합해서 우리 몸에 필요한 단백질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미노산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렇게 좋은 호르몬, 수면 호르몬도 그렇고, 또 우리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 자극을 주는 그런 호르몬도 그렇고, 또 좋은 호르몬, 세로토닌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 모든 호르몬의 원료는 아미노산이야. 아미노산의 원료는 단백질이야. 근데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그 아미노산은 있어. 근데 못 만드는 아미노산이 있어요. 그걸 무슨 아미노산이라고 해요? 필수 아미노산. 꼭 먹어야 되는 아미노산이에요. 그런 필수 아미노산들이 뭐가 되는데, 그런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우리 그 멜라토닌이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내는 그 아미노산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콩류, 고기류에 많이 들어있다. 그리고 우리는 단백질을 먹어야 된다. 나이가 들수록 그런 호르몬을 만드는 힘이 약해지는데 대신에 영양식 많이 해야 된다. 그러려면 단백질. 그래서 우리가 그 제일 필수 아미노산 가운데 호르몬 만드는데 제일 필요한 것이
트리프토판이라는 거 몰라도 돼. 이 어려운 말이니까 트리프토판. 따라해볼까요? 트리프토판. 트리프토판. 그게 필수하는 산이야. 우리 오늘 못 만들어내. 그걸 꼭 먹어야 돼. 그걸 꼭 먹어야 돼. 그게 제일 많이 들어있는 게 뭔지 알아요? 청국장. 청국장. 트리프토판 많이 먹고 싶으면 청국장 먹어야 돼. 물론 청국장만 있는 건 아니야. 단백질 다 있어. 근데 우리가 먹기 쉽고 구하기 쉬운 거 청국장 있잖아요. 청국장 어떤 사람 냄새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냄새 뭐 괜찮아. 하면서 청국장을 많이 먹어야 트리프토판 아주 중요한 그 호르몬 만드는 아미노산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몸에서 못 만들어내요. 먹어야 돼. 그거하고 비타민 B6. 비타민 B6. 그것도 우리 호르몬 만드는데 중요한 물질이야. 비타민 B6. 비타민 B6가 많이 들어가 있는 게 뭐지? 알아요? 생선 같은 것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저기 견과류라는 거 있죠? 견과류. 이거 많이 들어있어요. 견과류 많이 드시죠? 네. 견과류도 많이 들어있어요. 그런 견과류 같은 데 보면은 그런 많이 들어있어요. 어쨌든 치즈에도 좀 많이 들어있다. 치즈 좋아하셔요? 네, 치즈에도 많이 들어있다. 우리 좋아하는 것 속에 좋은 게 많이 있어요. 근데 그걸 챙겨 먹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좋다고 그러면서도 왜 챙겨 먹죠?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러니까 그걸 잘 준비했다가 애들이 오면은 손자들 아들까지 오거나 그것을 사오라고 이렇게 시켜서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속에 화학 공장인 우리 화합물을 만들어내는 우리 공장을 잘 가동하고 돌아가게 하려면은 이제 젊을 때는 관계가 없어. 나이가 들을수록 공장 가동이 약해져. 그렇게 가동하려면 영양을 많이 먹어야 돼. 그러려면은 뭘 많이 먹어야 되냐? 단백질을 잘 먹어야 돼. 단백질인데 단백질 가운데 붉은색이 나는 고기 있죠? 붉은색이 나는 고기도 좋은 단백질인데 거기도 비타민 B6가 있다고 그래. 좋긴 한데 또 그런 붉은색이 나는 고기가 무슨 고기예요? 소고기하고 돼지고기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 또 이제 거기에는 단백질만 있는 게 아니라 뭐가 있어요? 기름기가 있어요. 기름기를 또 많이 먹게 되게 돼서 좋다고 안 하는데 그래도 뭐 아까 그 전에 한번 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 한 끼 먹을 때 결혼 한 개만큼의 양 60g 그 정도는 먹어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소화시키니까. 그러나 한꺼번에 아들도 왔다고 회식하자고 식당에 가지고 한 사람이 2인분씩 먹으면 돼. 2인분 몇 g이야? 300g. 1인분이 150g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0g 먹으면 안 돼. 몇 g 먹어야 되는데 한 끼에 60g 먹어야 되는데 60 곱하기 60, 300g 몇 개요? 5, 30. 5배를 많이 먹게 됩니다. 그러면 간이 감당을 못해요. 간이 소화를 못해요. 그럼 간이 병이 생겨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안 되고 이렇게 회식한다고 고기 많이 먹으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못 살던 때는 그랬어. 고기도 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설 때나 추석 때나 먹었어. 그죠? 그것도 많이 푹 끓여서 먹었지만 지금은 우리가 고기가 많이 있고 막 흔해. 그러니까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확률이 옛날을 생각하면서 고기 많이 먹어야 돼 하면서 많이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매 끼당 아침, 점심, 저녁 끼당 그걸 적당량의 단백질을 계속 먹어야 됩니다. 그게 호르몬을 만드는데 중요한 일이에요. 두 번째, 호르몬을 만드는데 중요한 게 뭐냐? 뭘 것 같아요? 햇빛. 햇빛을 쬐야 돼. 그러니까 요새 남자도 마찬가지로 얼굴 끝을 든다고 햇빛 안 쬐려고 그래. 그 다음에 자외선 차단 겨울에 발라. 그리고 햇빛을 가능 안 쬐려고 그래. 그냥 모자 쓰고 막 푹 쓰고. 근데 햇빛을 어느 정도 쬐야 돼. 햇빛 쬐면서 걷기 하는 게 최고 좋아요. 햇빛을 걷기 하는 게. 왜냐면 걷기 나면 앉아 걸어요, 서서 걸어요.
서서 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먹은 대로 위가 늘어나지고 역류성은 없어요. 그러니까 서서 걸으면서 햇빛을 쬐는 거.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우리 도서관에서 나들이 행사 시켜주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가서 햇빛 쬐면 걷지 잘 않기도 해요. 우리 그전에 우리 생활화학 교실에서는 많이 걷기 많이 했죠? 네. 뭐지 영동도 가서 걷기도 했고, 어디 수목원 공주 수목원 가서 걷기도 했고, 그죠? 걷기 하다 다치셨던 분 나셨어요? 나셨어요? 네. 너무 좋다. 다치지 않도록 걷기를 많이 해야 이제 우리가 몸에 좋다. 그런 걸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꼭 필요한 화학 물질인 호르몬을 물론 이제 그걸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돼. 다다익선이 아니야. 과유불급이야. 그래서 나이가 드시면은 호르몬이 적게 나온다고 그래가지고 여성분들이 또 여성 호르몬을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저기 때 무슨이라고 그 멘스 안 할 때 그때지 많이 먹잖아요, 그죠? 그 멘스 끝나면서 그런 호르몬제를 드시고 있는데 그거 조심해 드려야 돼. 많이 먹으면 안 돼. 조심해야 된대요. 골밀도가 작아지기도 한다고 그죠? 그러니까 모든 호르몬이 다 마찬가지야. 여성 호르몬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아까 수면 호르몬도 마찬가지야. 많이 먹으면 안 좋아. 또 아까 세로토닌이라고 좋다고 했잖아요. 그거 좋은 거 행복 호르몬 그거 많이 먹어도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많이 먹으면은 안 돼. 그러니까 나는 가능한 대로 약국에서 호르몬제를 하다 드시지 말고 음식을 고루고루 드셔라. 제가 이거죠. 그러면은 그런 호르몬제들이 적당한 우리 몸에서 발생하고 그런다. 그 천연적인 것을 합성해서 사서 먹는 것을 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약간 착각하는 게 있어요. 많이 너무 기본 상식이 돼가지고 우리가 엔돌핀이라는 거 들어봤죠? 네. 그걸 행복 호르몬으로 혼동했어 지금. 엔돌핀이 많이 나와. 그 애들 손자들 와서 막 재롱 떠면 엔돌핀 나와. 근데 엔돌핀하고 행복 호르몬하고 조금 달라. 그래서 사람들 만나서 대화하고 우리가 이렇게 서로 대화하고 애들하고도 놀고 또 우리끼리 이렇게 공부도 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책도 본다고 그러고 자꾸 어려운 말 외우라고 그러고 멜라토닌도 외우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이 뇌활동을 시키면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을 많이 발생시키게 해주는 좋은 방법이야. 햇빛만 쬐는 게 아니라 대화가 참 좋아. 그러니까 나이 먹을수록 대화를 많이 해야 돼. 얘기를 많이 해야 돼. 오늘도 또 제가 좋으니까 옆에 분들하고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 참 좋은 거예요. 참. 그리고 그게 대화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저도 여러분하고 강의하면서 저 혼자만 막 떠드는 게 아니라 물어보잖아요. 왜? 대화하려고. 그 대답을 하는데 대화예요. 몰라도 틀려도 대답을 자꾸 해야 돼. 그게 대화예요. 그리고 반복하라면 그냥 가만히 있지 말고 따라서 멜라토닌 하면 따라서 멜라토닌 해야 돼. 멜라토닌. 그래서 그런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거는 조금 달라. 이제 내가 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 엔돌핀은 그 우리 몸에서 만드는 마약이야. 마약. 엔돌핀은 마약. 우리가 아편을 몰핀이라고 그러죠? 아편을 먹으면 통증이 없어져요. 말기 암 환자들, 죽기 얼마 안 된 사람들은 영 못 견디니까 몰핀 주사를 놓고 그래요. 그게 마약이라고 그래요. 우리 몸도 그런 몰핀 같은 엔돌핀을 만들어내요. 엔돌핀이요. 따라붙고 엔돌핀을 그건 이제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 아니라 마약 성분이다. 왜 마약 성분이 우리 몸에 필요하냐? 통증을 일시적으로 없애주는 데 써요. 여러분들 다쳤어요. 벽에다가 부딪혀서 다쳐서 아프죠? 오래 아파야 금방 없어져요. 다치기 나름인데 머리를 딱 벽에다 쪘다. 아파요. 근데 그게 먹지게 아플 수도 있고 먹안지게 아플 수가 있어. 먹지게 아파도 먹졌어도 조금 지나면 그 아픔이 없어져? 안 없어져요? 없어지죠? 그게 뭐예요? 엔돌핀 효과예요. 어디가 찍혀서 아팠어. 아팠는데
그걸 뺐어. 그러면 이제 긁혔으면 상처가 있어. 있으면은 계속 아파야 돼. 근데 상처가 있어도 얼마 지나면 안 아파. 그 왜 그래요? 그게 뭐 때문에 그래? 엔돌핀. 따라해봐. 엔돌핀. 그 이상구 박사라고 분이 계셔. 그분이 강의는 많이 하셨는데 그분이 엔돌핀을 행복 호르몬으로 이렇게 착각해서 강의를 하셔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엔돌핀 하면은 행복 호르몬을 착각을 해. 근데 엔돌핀은 그게 아니라 마약성으로 통증을 없애주는 거다. 물론 행복 호르몬도 통증을 마지막으로 없애줘요. 치료해가지고 다 없애줘요. 그 통증은 뭐냐? 아까 코르티솔이라고 하는 그런 그 우리가 아프게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인 거죠. 그것이 이제 상처가 나면 없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것만 없어질 때까지만 안 아프면 없어지지 않았어도 덜 아파. 그거는 엔돌핀 때문에. 엔돌핀. 근데 엔돌핀이라는 것이 또 중요한 거예요. 엔돌핀. 코르티솔은 우리가 자극을 주는 거예요. 몸에 아주 아프게 스트레스를 주는 거예요. 그게 코르티솔이에요. 세로토닌, 세로 가로하는 세로토닌 하면은 그거는 호르몬이야. 그런 통증 있는 것들을 얻게 해주는 그런, 그죠? 그리고 또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 마음이 행복하고 편하고, 우리 마음에 스트레스가 막 쌓여 있어. 그거를 행복하게 하기 위해서는 세로토닌이 우리 몸에 나와요. 행복하게 하려면은 그 뭐 약을 먹는 게 아니라 대화하고 햇빛 쬐고 걷고, 그 다음에 또 맛있는 좋은 음식 또 듣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게 좋고, 또 이렇게 월요일마다 와서 바쁘고 힘든데 와서 강의도 듣는 것도 세로토닌을 많이 나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에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 몸에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요새 굉장히 유행하는 말이야. 그것도 어려운 말이라서 뭐라고 되는데 한번 따라해볼까요? 마이크로바이옴. 아이고 난 안 되네요. 요새 세계 과학자들의 화두야. 마이크로바이옴. 아 선생님 왜 이렇게 잘하셔요? 잘하세요. 그렇게 박사님이 잘하시잖아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미생물. 알면서 물어봐. 미생물이라면서 미생물. 눈에 안 보이는 생물이 있어. 근데 그 중에서도 사람 몸속에는 미생물이 있어. 이 주위에 미생물이 많아. 그래서 감기도 많이 있고 감기라든지 또 코로나라든지 다 이게 미생물이 옮기는 거야. 근데 미생물은 해로운 거라고 하는데 우리 몸속에는 미생물이 있는데 해로운 것, 몸속에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하는 거예요. 인간. 휴먼 인간. 마이크로바이옴. 그게 있는데 그 중에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라는 게 있어요. 장. 대장. 여러분들 대장균이라는 말 들어봤죠? 대장균이 우리 몸속에서 좋은 일을 해요. 근데 바깥에 있는 대장균 잘못 먹으면 설사해. 그죠? 그 대장균. 그런 것들이 다 마이크로바이옴이야. 근데 요즘에는 그 몸속에 있는 대장균들을 이용해서 아주 귀중한 약들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런 산업이 증권에도 그게 막 그런 주식에 투자해야 된다고 막 얘기도 하고 그래. 그런 마이크로바이옴 시대가 과학자들의 입에 또 회사들에서 또 그런 회사 만들려고 그러고. 근데 그 중에서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있어요. 그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은 대장 속에 있는 마이크로바이옴. 그건 어디로 나올까? 대변으로 나와. 대변 속에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있는 거예요. 대변을 여는 거예요. 그 대변은 그 얼마나 우리가 나쁜 거야. 그리고 대변 제일 거른데요. 제일 거른데요. 그렇죠. 근데 그걸 그 마이크로바이옴이 거기서 있어서 그런데 그 속에 우리 몸을 잘 치료해주는 물질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연구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쁘다고 생각한 것이 좋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아이, 뭐 하라고 말이야. 뭐 피하자면 피하는데 그건 피하지 않고 그걸 이용해서 약을 만들어내는 게 있다. 그러니까 요즘 방송에 나오면 안 되는데 똥이라는 말이 똥도 쓸 때가 있는 거야. 그렇죠. 쓸 때가 있죠. 그런 얘기를 다음 시간에 해볼까 하는데 끝나고 마치도록 하죠. 질문 있으면 하셔요. 그걸 앞에 편하게 잘해주시니까 너무 어렵지 않다고 해서 선생님, 저는요 가끔 밤에
잠이 안 올 때도 있어요. 아 그것도 안 오면 그것도 그게 안 안 오지. 되니까. 뭐가요? 가끔? 가끔 잠이 안 오는 거? 응. 그것도 이제 뭘 이제 다른 이유 때문에 스트레스 때문에 걱정거리가 있을 때 맞아요. 나오고 또 아니 아니면 건강 아니라고. 되게 우리 나이 또래는 되게 자식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지? 그런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또 낮에 커피를 많이 마셔서 잠이 안 올 수도 있고 맞아요. 그래서 그 잠이 안 올 때는 일절 안 먹어도. 그 들어넣어서 막 자려고 하지 말고 이제 일어나서 써서 그- 소리해야 되니까. 이제 불을 켜야 뭘 볼 수 있는데 불 켜지 말고 나는 점자를 만지면 되잖아요. 예. 점자를 하기도 하는데 불을 켜도 이제 조금 약하게 켜서 뭘 한다든가 또 이제 저걸 들으면 좋아. 음악을 들으면 좋아. 예. 음악을 듣는데 불빛 높은 음악이 나오니까 음악도 막 센 음악 있잖아요. 가지 말고 참 잘 자게 오는 음악이 있어요. 원원하게. 그뭐 포시즌 같은 거 있죠? 좋은 생각하면 잘 와. 그런데 나쁜 근데 생각에 잠이 안 와. 그 성경에도 그런 말씀 있어.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셨다고? 잠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잠 잘 자는 게 비계에다가 머리만 대고 잠오는 사람들 있죠? 그다음 참 행복한 사람들. 또 예쁜 있어야 오는 사람들 그런데 어쨌든 잠이 너무 알던데요 선생님. 잠을 쉽게 잔 사람 좋아요? 어렵게 잔 사람 좋아요? 잠을 예. 쉽게 자는 게 좋죠. 그렇죠. 그럼 난 그네요. 빨리 잠자는 거죠. 비자마자 잠드는 사람이 좀. 난 비교가 비교 자고. 어떤 일. 근데 나이가 점점 들수록 좀 시간 걸려요. 보통 8시간, 7시간. 어떤 일이요? 7시간 지금 자야 된다고 그래요. 7시간. 근데 보통 7시간, 저는 이제 평생 잠을 그렇게 많이 못 잤어요. 4시간, 5시간 잤는데 근데 그것도 4시간, 5시간 해도 숙면하는 게 숙면. 꿈꾸면 안 돼. 꿈꾸지 않고 자는 시간이죠. 너는 안 돼요. 꿈꾸지 않고 자는 시간. 꿈꾸면 머리 운동에 몸은 안 돼. 강의 마치도록 하죠. 끝났습니다.